그 도민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끼쳐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암 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고 오늘도 이 순간에도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 신상에 대해서는 브리핑 후반에 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국가에 바친 몸이기 때문에 공인이 자기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그것을 뭐 숨기고 아니다 이래 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 도민의 부름을 받아 도의사에 취임한 지 7년이 지났습니다. 민선 7기 4년은 새바람 행복 경북을 내세우며 변화와 혁신으로 경직되고 보수적이던 경북도정의 체질을 바꿔 새로운 미래를 그려냈고 민선 8기 3년은 국가 발전과 지방 시대를 선도하는 실력 있고 진취적인 지방정부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실천했습니다. 도민들과 함께 쉬지 않고 달려온 시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경북도정의 영광스러운 성과와 소회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취임 후 공직사회에 변화의 새발을 불어넣으며 도민 행복을 만들어갈 실력을 키웠습니다. 저는 취임 후 도청 앞마당에 공영 화석을 세우고 도지사실 입구에는 변해야 산다는 글자를 새겨 우리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경각심과 도지사부터 새롭게 뛰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또 권위를 버리고 편안하게 소통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고 337회 넘는 하공특강은 전문성 넘치는 경북도청으로 바꿔 투자 유치, 특구 지정, 각종 수상 등 실력과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지난 6년간 경북의 총 예산은 3조 6,263억 원 증가한 37.6%의 증가율을 보여 동기간 정부 예산 증가율 31.4%와 광역지자체 평균 증가율 32.3%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2020년도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앗아갔지만 경북은 발빠르고 영민하게 대응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선제적으로 도민 불안과 혼란을 빠르게 가라앉히고 마스크 대란 때는 경북형 마스크라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예방적 코호트 격리를 통해 집단 감염을 막아냈고 전국 최초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는 방역과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 도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길을 열었습니다. 2020년 군의 단독 신청으로 통학신고가 무산위기에 처했던 긴박한 상황, 현장 사무실 설치하여 시도민들과 동고동락하며 의성군의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특히 생리를 뽑는 심정으로 군의군을 대구시로 편입하는 결단까지 내리며 2021년 마침내 통합신공항 이전지를 확정했습니다. 영일만의 바닷길에 대해 대구 경북신공항의 하늘길, 투포트 시대 지역 발전의 새로운 교두보를 만들었습니다. 철강과 전자로 산업화를 주도했던 찬란한 역사를 전국 최다 규제자유특구, 전국 최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특화단지, 전국 최다 국가산단 후보지의 3관왕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은 바이오 2차전지 SMR 원자력 수소 등 차세대 첨단 산업으로 주력 산업의 전환에 성공했고 산업 지도를 북부권과 군 지역으로까지 확장시켜 지역 경제의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주주형 공동 영농으로 발상을 전환한 경북형 농업 대전환의 과감한 시도는 농업의 최첨단화, 규모화, 기계화를 더한 결과 소득 2배, 생산 3배의 성공으로 대한민국 농업의 틀을 확 바꾸고 있습니다. 특히 경북의 농업 대전환이 쏘아올린 공동 영농은 농청 고령화와 쌀 초과 생산 문제의 대안으로 작년 말 정부의 농업 농촌 혁신 전략에 포함돼 전국으로 확산되는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고 헌법상 경자 유전 원칙을 재정립하며 우리 농업 농촌이 가진 고질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 지방시대 정책국을 신설하며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개척했습니다. 경북이 최초로 제안한 외국인 광역비자는 국가제도로 만들어져 지역이 주도하는 외국인 인재 유치의 모델이 되었고, 전국 최초 1시군 1대학 1기업 협력체계인 KUCT 프로젝트를 통해서 울릉도에도 대학과 함께 혁신의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또 16대 지도자 협의회장이 취임하서는 제2의 국무회의인 중앙지방협력회를 정례화하고 지방시대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정부 자율성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방은 물론 국가 소멸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한 저출생과 전쟁에서 승리의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내 혼인 건수 최다 감소했던 신생아 수가 반전되며 가시적 효과를 드러냈고, 경북의 저출생과 전쟁의 힘을 얻어 중앙정부도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을 하며 국가적 전면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전국 최초 비혼 출생아와 남성 난임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선구적 정책으로 많은 사회적 반향을 불러오며 타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구 25만 명의 지방도시라는 향기에도 불구하고 에이펙 정상들이 잠자옵니까? 이 한마디가 경주의 에이펙을 유치하는 반전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도민들께 성공 개최로 보답해야 할 때입니다. 만찬장, 미디어센터, 숙소 등 인프라뿐만 아니라 신라 전통 복색을 착용한 세계 각국의 자원봉사단까지 한치의 소홀함 없이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에이펙 제1차 고위관리자 회의에서 페드로사 에이펙 사무국장은 우리의 준비상을 지켜보고 10월 경주 에이펙에 기대된다며 호평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는 대한민국 국격과 직결된 행사인 만큼 전 세계의 대한민국 위상을 더 높이고 우리 경북 경주의 찬란한 문화와 역사를 선보이는 역대 가장 성공적인 정상회의로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동안의 성과를 이어가고 초1류국가 대한민국을 위대한 향후 도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서 경북 7대 광역 공약의 성공을 주도하겠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경북은 지역과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10대 분야 37개 프로젝트 162개 사업을 제안했으며 이는 새 정부 7대 광역 공약에 반영되었습니다. 정부 출범위원회는 도, 시군, 경북연구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북 새정부 국정과제 기획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3차에 걸쳐 지역의 성장 전략을 면밀하게 다듬고 핵심 과제를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시군과 두터운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온 만큼 그 혜택이 경북 구석구석에 미치도록 국정기획위원회 및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경북이 선도해온 정책과 사업을 국정과제로 확정해 나가겠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을 재건하고 공동체를 회복해 사라지는 마을이 아닌 살아나는 마을로 전화 위복의 혁신적 재창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산불로 기능을 상실한 산은 스마트팜이나 호텔, 리조트 등으로 활용해 새로운 먹거리가 창출되고 청년과 관광객이 찾아오는 돈이 되는 산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북이 제안한 산불특별법에는 산불 피해 원상 회복과 소극적 지원을 넘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과감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는 기존 TF 형태의 산불 피해 재창조 본부를 분야별 전문 사업단 체제로 확대 개편하여 더 강한 추진력과 전문성으로 미래지향적인 재창조 사업에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는 변화의 시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무쌍한 외교통상정책과 이란 중동 전쟁 등 불확실한 국제정세, 이번 산불과 같이 재난의 대형화 일상화 이르기까지 그러나 위기에 강한 경북이라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먼저 내다보고 혼신의 힘을 다해 현실로 만들어가는 사람들 앞에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경상북도는 언제나 도민의 곁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 발전을 주도하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년 7월 1일 경상북도 도지사 이천. 이거 말고 긴 내용이 있는데 그건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제가 요 요약분만 우선 읽어드렸고 나중에 필요하면 저한테 질문 주시면 언제든지 또 답변 드리고 저는 우리 경북이 이 나라의 중심이다. 우리 선조들이 늘 그래왔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닥칠수록 위기에 강한 경상북도가 더 잘할 수 있다. 또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우리가 잘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새 정부의 지금 운영 체제를 보면은 아주 실용 정부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저들이 추진하던 것을 대부분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잘 맞춰서 경북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뭐 표를 많이 줬든 안 줬든 고향이 여기이기 때문에 고향에 대한 애착이 있으려 보고 저와는 남다른 특별한 관계도 있기 때문에 더 잘 맞춰서 우리 도의 현안을 해결하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제가 면담도 추진하고 적극적으로 경북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대형 산불, 역사적인 산불이 났는데 그거 제가 이제 산불 나자마자 산불은 피해 복구만이 능사가 아니다. 재창조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산불 지역이 이렇게 발전했느냐 이런 모습을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경북도의 조직도 새롭게 만들고 특별법도 요청을 했고 특별법에 산지 보전 제일 문제가 산지 보전입니다. 보전 산지를 어떻게 해제할 권한을 지방 정부에 좀 달라. 이래서 산림청에도 충분히 설득이 돼가 있고 각 부처에도 설명을 했고 국회의원 특별위원들에도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도시 건축, 도시 재건 이런 법들도 우리한테 그 환경 영향 평가가 1년이 걸리는데 그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것들을 좀 안 할 수 있도록 그 해달라. 이미 산불 났는 지역에 무슨 환경 영향 평가가 필요 있느냐. 그래서 그런 법들을 좀 포함시켜 주면 우리가 빠르게 재창조할 수 있다. 이래서 모범 사례를 좀 만들겠다 이랬는데 지금 특별법은 소위를 만들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특별위원들도 충분히 설명이 돼가 있고 기재부에서 조금 우리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좀 완강히 버티고 있었는데 이 현 정부 들어서서 좀 완화됐고 산림청은 우리 의견을 대부분 반영해 주었는데 다 우리 전 면적을 다 보전산지 해제는 어렵고 뭐 특구를 지정해 주면 그 지역에 하겠다 이렇게 지금 설득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별도로 산불 지역 재창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 드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스마트팜을 몇 개 만들고 골프장을 몇 개 만들고 그 다음에 파크 골프장 몇 개 만들고 리조트 몇 개 만들고 관광호텔 몇 개 유치하고 이런 걸 구체화해서 광고를 내자. 광고를 내가 스마트팜 할 사람들 다 들어와서 스마트팜 해라. 그 다음에 그 산림도 돈 되는 산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산림 지역을 지정해주고 이런 것들 구체화해서 광고를 때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붙어야지 살아남습니다. 기업이 또 돈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프기 전에 그런 계획을 좀 수립해라 이랬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못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출근했으니까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골프장 100개, 그 다음에 스마트팜 그 몇 헥타, 그 보통 스마트팜 5헥타짜리 보통 하나로 보거든요. 5헥타짜리 한 100개 해봐야 500헥타밖에 안 됩니다. 수만 헥타를 태어났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100개가 수백 개 만들고 동네 뒷산은 다 스마트팜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러면 기업화돼가 있습니다. 기업화. 그러면 동네 주민들은 거기 가서 일하고 인건비 받고 또 스마트팜 만들어서 자기가 분양받을 수도 있고 그것도 기업원에서 돈을 대줍니다. 기업입니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면담회가 이거는 꼭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야 된다.
중앙 관료들 설득하기 너무 힘듭니다. 제가 지난번에 대통령 됐으면 이런 거는 아주 쉽게 다 해결해가 지금쯤은 경북의 산불 지역이 녹아났구나. 그 바로 해결해라. 이래 됐을 텐데 그 설득을 제가 지금 나서서 좀 몸 아프다는 핑계로 좀 가서 좀 대들면은 좀 쉽게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되겠죠? 네. 또 네, 다음은 매일신문 임상준 본부장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임상준 기자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그 이철우 지사님 하면 떠오르는 명제이고, 뭐 사석에서 경북 도정을 맡으니까 지방감까지 사라졌다. 이러시면서 농담도 곧잘 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방시대가 지사님의 고유 브랜드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경북은 저출생과의 전쟁, 신공항 문제 등 지방시대를 위한 중장기와 단기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나 이재명 정부를 맞아서 어느 때보다 고도의 도정 역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어떤 전략과 보관을 가지고 계시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도지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느낀 게 말이 지방자치지 이름만 지방자치고 중앙에서 다 현실적 일을 다 합니다. 소나무 재선충 약 1,000억까지 다 정해서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지방의 권한을 달라. 이래서 시도지 회장할 때 윤 대통령 단판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 대통령한테 설득해 놓으면 대통령은 그래 해라 하는데 중앙 조직의 관료들한테 들어가면은 또 반대로 또 내려옵니다. 그 설득당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선에 대구 경북 통합이 어떻게 되겠느냐. 저는 이걸 국가 과제로 가야 된다. 국가 과제로. 대구 경북만 단순 통합하면은 별 도움이 안 된다. 이게. 도움 안 됩니다. 법을 만들어서 권한을 줘야 된다. 권한을. 우리가 권한을 뭐 몇 개 요청해? 245개? 242개 요청해 놨는데 그런 권한을 협상을 해야 되는데 협상 대상이 없어가지고 권한을 협상을 못 하가지고 지금 지지부진하게 됐는데 이제는 새 정부 들어섰으니까 뭐 5국 체제로 간다. 초강력 5개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 5개 중에 우리 하나를 빠르게 모범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 지방정부가 일단 덩치를 켜야지.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법을 이양받아가지고 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 통합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자체적으로 하기보다는 전국화해서 전국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되도록 저도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되면 연말까지 돼가지고 내년 선거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우리 현안을 그렇게 해결하고 또 신공항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군위까지 떼주면서 이렇게 해놨는 것을 추진이 안 됩니다. 대구시에서 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건 대구시에서 공항을 짓고 기부대 양료 방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가능한데 현 상태로서는 항우 장사라도 못 해냅니다. 그래서 대구에 여러 번 제안했습니다. 돈을 대구 우리 반반 내가지고 우리 스스로 빌려서 해보자. 이래 했는데 대구에서는 그러지 뭐 장이 없기도 하지만 망설이고 있는데 마침 광주공항을 국가적 과제로 가겠다는 대통령의 생각이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럼 광주공항 국가적 과제로 가면은 우리도 똑같은 군공항 이전이니까 우리 과제도 국가적 과제로 가서 해결하는 게 결국은 그 군공항 이전지 그거 210만 평을 국가에서 가가고 땅 건설하는 거예요. 공항. 군공항 건설하는 겁니다. 민간공항은 2조 5천억 받아놨으니까 그냥 하면 되고 그래서 그거 문제가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하기에는 벅차고 국가에서는 이전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가덕도 신공항하고 다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생돈 들어가는 거고 이건 이사 가는 겁니다. 이사 가는 거. 이사 가는데 땅 팔아가 이사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기는 힘드니까 나라에서 해라. 저는 처음부터 LH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LH. 내가 그 수장이었으면 LH 보고 대통령 단판 지가 LH가 시작해라. 그 땅 너가 다 가가고 그게 국가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리라 생각하고 어떻게든지 대구 경북 먹고 살게 해서는 신공항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이펙은 뭐 눈앞에 닥쳤으니까 지금 현대 그대로 되고 또 우리 대구 경북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에 영일만 항을 제가 볼 때는 현재 2배 이상 확장해서 우리가 계획을 다 요청해 놨고 그래가지고 동해안 시대가 열립니다. 북극 항로 열리면은 영일만 항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뭐 산업 문제 이거는 뭐 지금 철강 전자로 먹고 살았는데 뭐 철강 전자가 지금 세태기 접어서게 빠르게 다른 산업으로 변화해야 되고 물론 2차 전지로 갔다가 2차 전지가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지역의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그 수소 산업이라든지 에너지 산업, SMR 이런 산업으로 빨리 변화를 해서 우리 지역에 먹고 사는. 그리고 대한민국이 산업 제가 볼 때 10년 더 넘기기 어렵잖아요. 산업 완전 재편돼야 되는데 우리 어떤 산업으로 가느냐. 먹고 놀고 즐기는 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먹고 놀고 즐기는 산업. K푸드 먹고 K푸드 해야 됩니다. 경북이 아주 조건이 좋은 게 K푸드입니다. K푸드 산업 먹고 놀고 즐기는 관광산업. 이 산업으로 빨리 전환해. 그게 선진국형 산업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끝나면 5차 산업 시대가 옵니다. 4차 산업은 사람 대신에 기계가 일을 합니다. 기계.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로봇 특강을 했지만 전 집에서 보이스 TV로 봤는데 로봇이 개발되려면 아직까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사람 대신에 기계가 일을 하면 그 시대가 왔다. 그럼 인간이 할 거는 뭐냐 이게 무병장수 시대가 갑니다. 무병장수. 그게 5차 산업입니다. 나 같은 안 걸린 사람 장수 시대로 갑니다. 암은 그냥 가지고 평생 가는 거다. 120살까지 산다. 그런 시대 옵니다. 곧 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고 사는 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동해안 우리 산악지대 전부 관광산업. 그래서 우리 도에서 2세 호텔 시군마다 호텔 다 짓자. 시군마다. 그리고 2세 호텔 하고 있는데 우리 진도가 기업이 안 붙으니까 진도가 좀 천천히 나가는데 기업을 붙여서 호텔 다 지어야 됩니다. 신공항 생기면은 우리나라 관광객이 지금 작년에 1,700만 이런 수준이고 그런데 5천만 시대 옵니다. 5천만. 관광객 5천만. 그 남북 평화가 오면 1억 시대 옵니다. 1억. 관광객 1억을 어떻게 우리가 다 수용할 거냐 이게. 관광객 1억. 그 우리 경북에서 적어도 20%를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2천만 관광객. 그 사람들이 2박 3일하면 얼마예요? 6천만. 하루에 몇 명을 자야 됩니까?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래서 우리 호텔, 숙박시설, 2세 호텔, 그 자작나무 숲에 새둥지 같은 호텔 짓자. 새둥지 같은 호텔. 그 지금 우리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먹고 놀고 즐기는 이 산업으로 전환하는 게 발빠른 전환이고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사는 일입니다. 그중에 주택을 반드시 봐요. 천년주택을 제가 취임할 때부터 천년주택 한다 하는 게 너무 진도가 느립니다. 이 기업이 붙어야 됩니다. 기업이 돈이 돼가지고 천년주택 지으니까 돈이 되더라. 주택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요새 있는데 내려오면서 보면 아파트가 다 붙었습니다. 30년 후에 저 아파트 어떻게 할 거냐. 앞이 캄캄합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앞으로 20년 이래 지나면 경기도지사가 아무도 안 하려고 거예요. 해마다 수십만 채 집을 뜯어가 우리가 담당해야 되니까. 자기들 세금 받아가 집 뜯는 게 자기 일이야. 그런 시대 곧 옵니다. 그걸 아무도 예상 안 하고 계속 서울의 아파트값이 올라가고 있다. 지방은 아파트가 계속 내리고 서울은 올라가고. 뭐 6억 제한했다 하는데 6억짜리 집이 어디 있나 이게. 우리 6억 주면 여기 대구 경북에 6억짜리 집이 있습니까? 있기야 뭐 몇 채 있겠지.
아니 전세 대출 뭐 6억이나 하니까 이 말이 되는 얘기 하는데 그 서울공화국 사람들의 이야기야.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 지방공화국 분리돼가 있다니까 지금. 이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아 6억 대출 하니까 나는 야 그렇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나 이게. 내 생각은 그런 데가 있는데 그거 가지고 뭘 하느냐 이게 서울 사람들. 이 말이 됩니까 지금? 이거 우리 신도시에 6억짜리 집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방시대를 열어야 되는 지방시대. 임상준 본부장 답변이 됐나요? 또 다음은 연암스TV 정지훈 기자님 질문해 주십시오. 네, 지사님 오랜만에 뵈서 반갑습니다. 네, 뭐 앞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고 질문에서 거의 대부분 그런 답변이 있어서 짧게 저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정책 기조 변화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좀 어떻게 대응하시고 준비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라든지 대응 방안이나 전략이 있으시면 좀 구체적으로. 그 이재명 정부 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던 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었구나 이걸 느꼈고 더 그 이재명 대통령은 도지사를 이미 저하고 같이 7기 때 같이 했기 때문에 지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실용 정부라 하는 것이 맞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뭐 인맥과 또 일을 하는데 우리 잘 아는 인맥들도 장관에 들어가고 또 중요한 위치에도 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정권 바뀌면 소외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은 좀 없어졌는 거 아니냐 그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도지사를 했는데 그때도 청와대 가가지고 많은 협상을 했습니다. 저는 뭐 비서실장이나 수석들 수시로 만나고 가서 우리 현안을 이야기하고 정무수석 같은 사람은 좀 고마워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좀 고마우세요. 대통령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여하튼 부대끼고 같이 일하고 하는데 이재명 정부와 지금까지 정책은 큰 차이가 없었는 걸로.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항이라든지 영일만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소산업이라든지 SMR이라든지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특화단지 만드는 바이오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투자를 해달라. 하고 있는 것들을 더 투자를 해달라. 이런 요청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제가 조만간에 자료를 만들어서 가서 이제 청구서를 좀 내밀어서 성사시키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다음은 영남일보 박종준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박종준 기자입니다. 제가 질문할 거를 앞서서 좀 많이 질문을 하시고 지사님께서도 답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면 지금 철강 산업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고 있고 그다음에 새 정부 들어서면서 대왕고래라든지 아니면 그 영일만 대교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지역 현안들이 조금 이제 불확실성이 좀 커진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북도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정부와 이렇게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앞선 에이펙이라든지 뭐 통합이라든지 큰 거 말고 이렇게 딱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현안들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덧붙이자면 앞서서 새 정부 들어서면서 경북도에서 그 7대 메가 전략을 말씀하셨잖아요. A, B, C, D에서 글로벌까지 포함시키는 그거 외에 또 뭐 정부랑 발맞춰서 같이 또 창조해내갈 뭐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왕고래 말씀하셨는데 대왕고래에 대해서는 이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기는 힘들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민간 베이스로 가야 되는 생각. 그 전에 저들도 민간 베이스로 가는 걸 이미 연구를 많이 했고 외국 투자자들이 나타나면은 그거 그야말로 로또이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나타나려 보고
그다음에 철강 산업은 이미 국가적 아젠다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은 매우 어렵습니다. 세계 철강이 작년도에 24억 톤이 생산됐습니다. 24억 톤. 그런데 사용량은 16억 톤입니다. 그 8억 톤은 어디에 가느냐 이게. 다 덤핑으로 나옵니다. 그게 중국, 심지어 일본도 덤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철강이 고급 강은 먹고 살 수 있는데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고급 강은 버티는데 일반 제품은 버티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거의 제품 비슷합니다. 이제 중국 제품이라 해가지고 아주 엉터리가 거 95%가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95%짜리가 반값이다. 그거 안 쓰겠으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철강은 사양길로 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그 지금 형태로 뭐 석탄으로 녹인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니까 수소하는 제철. 그건 국가 사업으로 이미 진행이 되고 있고 올해도 8천억 들어가 실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소하는 제철 만드는 산업 이런 것도 국가에서 계속 하도록 뭐 우리가 요청도 강하게 해야 되겠지만 국가에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라 철강을 살리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이 정부와 발맞춰서 7대 사업 그거는 그 자료에 소상히 써놨기 때문에 7대 사업 플러스 G까지 글로벌까지 우리가 자세히 그거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 저는 이 정부에 가장 요청하고 싶은 것은 영일만 대교는 이미 설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는 거고 예산이 다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른 정부 왔다 해가지고 그걸 바꾼다든지 그러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 또 지방에 그 저항에 부딪혀서 그거 못 해냅니다. 이미 영일만 대교는 다 머릿속에 우리 다 되는 걸로 다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데 그 머리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저항을 감당하기 어려서 이 정부에서 굳이 그걸 바꿀 이유도 없을 거고 그렇게 진행되리라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일만항 저는 그거 가감한 투자를 이끌어내는 사업을 꼭 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공항 먹고 살 일인데 신공항 그거 이 정부에서 광주공항 같이 또 수원공항도 있습니다. 군공항 3가지인데 수원공항까지 같이 정부에서 TF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 걸 좀 빨리 이미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국가 사업으로 전환만 하면 바로 진행이 됩니다. 내부터 땅 사들이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네, 마지막으로 YTN 이윤재 기자님. 예, YTN 이윤재 기자입니다. APEC이 10월 말이니까 이제 넉 달이 좀 안 남았습니다. 근데 사실 개엄 이후로는 외교부도 거의 뭐 손을 놓고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말을 들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지를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새 정부가 기획하는 APEC 추진 방향이 어떤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나 아니면 경주시와 같이 협의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 정부는 이제 제가 아프기 전에 한 바퀴 돌면은 다 적기라 생각하더라고요. 정권 바뀌기 전에 이미 탄핵 이후에 가면은 그 우리 사업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부에서 소홀히 안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어제도 제가 국회 그 정일영 그 국회 관사 그쪽에 왔는데 저하고 통화하니까 자기들이 잘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원식 의장도 오는 거고 이 정부는 자기들 거를 미리 생각하고 더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APEC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는 자꾸 인프라를 이야기하는데 대한민국 인프라 건설 실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자꾸 뭐 20%다, 뭐 40%다 오늘도 신문이 났더라고요. 20% 되든 0%가 되든 8월 말까지는 공사 다 합니다. 쓰기는 10월 31일 날 쓰는데 8월 말까지 다 하고 그때 2달 연습해가 그래 할 테니까 전혀 걱정 없습니다. 그 미디어 센터든 만찬장이든 인프라는 우리가 다 그 거의 도에서 책임입니다. 인프라 구축하는데 우리 돈이 반이 우리 겁니다. 그게. 우리가 다 간섭해가 우리가 하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 장소 지정하는데 국가에서 지정해가 문화부에서 늦게 하는 바람에 동궁월지 하자니까 계속 그게 뭐 전문가들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 장소를 늦게 정하는 바람에 지금 걱정들 하는데 인프라는 걱정 없고 다음은 소프트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그 외교부하고 국가에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운영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초청국 다 초청했고 그것도 대한상의에서도 초청 대상자 다 초청하고 오늘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최태원이 그때 뭐 배 큰 거 빌리가 하겠다 이러하는데 그걸 뭐 중국 배를 지금 뭐 계약을 했다 가계약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그 다른 문제는 특별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잼버리 자꾸 이야기하는데 잼버리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미 경상북도 실력이 다르고 이미 도지사가 다 체크해놨고 그래서 너 걱정 안 하셔도 에이펙은 제대로 되는데 단지 국가 간 전쟁하는 거 중동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 또 다른 하얗고 터질 때는 없느냐 그때 보고 뭐 그것들이 잘 끝나면 역대 가장 큰 대회로 성공적인 대회로 될 거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포스트 에이펙 끝나고 난 다음에 뭘 남길 거냐 이게 잔치 한바탕 하고 나면 끝나면 뭐 돈만 몇백억 날리고 뭐 하느냐 이게 우리 돈만 몇백억인데 나라 돈까지 하면 몇천억 날리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뭐 남는 게 있느냐 이게. 그래서 관광객 늘어나도 10대 관광도시 만들겠다 경주를. 그 다음에 다보스 포럼 같은 경주 포럼 하나 만들겠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을 수립해서 포스트 에이펙 여기에 더 치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계속 에이펙 한번 치르고 난 다음에 먹고 살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걸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